안녕하세요. IoT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IoT라고 부를 수 있는 커넥티드 센서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서버, 그래프 표시 및 액추에이터 구동을 포함하는 전 과정을 가이드해 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무언가 IoT스러운 것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직접 시연하면서 가이드해 드릴 것입니다. IoT는 제 생각으로는 마치 수영을 배운 것처럼 이론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품이나 카트를 확보하셔서 직접 해보셔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는 순서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개념 정립이 끝났다면 나중에 관심사에 맞게 골라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IoT 작업을 한다면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이 바로 요 CPU가 되겠습니다. 암텔이라고 써 있고 ATmega 328P PU라고 써 있죠. 싱글칩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원만 연결하면 작동이 되는 형태이죠. 방금 보신 원칙 컴퓨터는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CPU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듈인데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바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라고 쓰여 있죠. 아두이노는 원칩 컴퓨터인 ATmega 328P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모듈로 구성한 보드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아두이노를 검색한 부분인데요.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요 아래 보면은 아두이노 프로젝트는 2005년도에 시작이 되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작점이 인터랙티브 디자인 인스티튜트라는 것입니다. 공과대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아트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많은 것들을 생략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단순함과 직관성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간단하다는 것은 사용상의 이슈이고요. 실제로 이 원칙 컴퓨터는 암텔에서 만든 제어형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암텔에서는 원래 아마 뭐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을 것 같아요. AVR 스튜디오 혹은 암텔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전용 디벨로프먼트 환경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아두이노를 만든 그룹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던 그 MIT에서 만든 프로세싱이라는 것, 그 다음에 AVR 디벨로프먼트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IDE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라는 게 그림을 그리다는 뜻인데 아트하는 분들이 만든 거답게 프로그램을 스케치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 아두이노 스케치는 암텔 CPU ATmega 328이라고 하는 암텔 CPU 이외에도 여러 가지 CPU를 지원합니다. 아두이노 보드로 암텔 CPU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브레드보드 아두이노라고 그러니까 CPU만 가지고 브레드보드에 내가 원하는 식의 또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는 브레드보드 아두이노를 기본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암텔 CPU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CPU도 지원을 합니다. 아두이노가 지원하는 타겟 보드인데요. 노드 MC라고 하는 이런 또 보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CPU를 갖고 있는 건데 아두이노 스케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요 싱글보드 컴퓨터는 SoC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 CPU 이외에도 추가로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IoT의 핵심이 사실은 통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두이노 계열 보드는 통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능을 붙이려면은 상당한 좀 그 궁리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보드는 와이파이 통신 기능이 아예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램이 편리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드 MC라고 하는 보드는 조금 폼팩터가 큰데요. 요거를 또 어떤 그룹에서는 개량을 해서 이렇게 작은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속에 있는 와이파이 칩과 CPU는 동일하고요. 이 주변 장치를 좀 이렇게 스퀴즈 했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 칩이 뒤에 가 있어서, 그러니까 앞뒤로 해서 사이즈를 작게 했습니다. 요거는 위모스 D1 미니라고 부르는 건데요. 위에 있는 노드 MCU와 정확히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작동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ATmega 328P 원칙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인 아웃, 아날로그 인, 그다음에 이 디지털 IO를 이용한 센서의 작동 원리, 각각의 인터페이스 방식, 액추에이터 작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념 정립을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IoT 커넥티드 노드의 구현은 요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는 위모스 보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라즈베리파이 보드는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리눅스 넘어간다면은,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또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인베디드용을 만든 제슨이라는 보드가 있는데요. TK1과 TX1 모델이 있는데 우분투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 보드에는 GPU가 탑재되어 있어서 텐서플로우 등 AI 컴퓨테이션을 할 때 유용합니다. 엔비디아 제슨 TK1은 아마존 가격으로 200불, 약 얼마인가요? 한 23,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TX1은 약 570불, 한 뭐 7, 8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는 이제 최근에 발매된 건데요. 라즈베리파이 제로 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게. 라즈베리파이 제로와 라즈베리파이 제로 W가 다릅니다. 요거는 라즈베리파이 제로 W인데요. 어떤 차이냐 그러면 요 보드 안에 와이파이, 무선 와이파이하고 BLE 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불. 워낙 인기가 좋아서 항상 아웃 오브 스톡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제로 W를 판매하는 에이다프루트 사이트에 가면 항상 이런 식으로 아웃 오브 스톡입니다. 이게 재고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찾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작은 리눅스 보드들이 많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면 되시겠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라즈베리파이는 워낙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구글에서 검색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우분투 자체가 거의 표준급의 리눅스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제 스위치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위치의 작동, 그 다음에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하는 크로스 디벨롭 환경의 설치와 활용, 아두이노의 디지털 스위치를 이용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포트를 이용한 AD 컨버팅 프로그램을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 이후에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것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개념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ED 램프의 불켜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때 기억을 일깨워 전등을 켜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이 있으면 매우 작업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브레드보드는 이 부품끼리 연결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놈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전원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구성을 이해하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LED입니다. LED는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는데 그 전압 극성이 있어서 긴 다리에 플러스를 연결하면 되고, 이것은 저항입니다. LED는 그 전원에 그냥 연결하면은 문제가 있고, 이 저항을 통해서 연결해 줘야만 잘 작동하게 됩니다. 이건 건전지가 되겠고요.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LED를 통해서 전원이 마이너스로 연결하도록 합니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자, 이제 한번 불을 켜볼까요? 이렇게 플러스를 여기다가 다리에다 대면은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자, 이런 장치가 되겠죠.
이번에는 문자 그대로 스위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토글 스위치입니다. 토글 스위치는 이렇게 딱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놈을 한번 여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가지고 스위치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문자 그대로 스위치를 연결하여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위치를 키면 이때 상태는 1, 스위치를 끄면 이때 상태는 0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걸 등대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등대 주기에 맞춰서 등대가 반짝 반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네요. 등대는 밤새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켰다 껐다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자, 수동으로 등대를 작동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요새 말하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라고 요거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스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미리 연결을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극성을 여기다 연결하고 플러스를 여기다 바로 연결하면은 불이 항상 켜져 있는데 제가 미리 프로그램 해놨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즉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아두이노가 됐든 IoT가 됐든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이런 스위치 제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켰다 껐다 하는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차이가 되겠죠. LED 램프를 1초 단위로 켰다 껐다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구조는 뭐 코멘트는 말하시는 대로 이거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한 번 실행되는 초기화 셋업 부분이 있고 무한 반복하는 루프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포트를 쓰겠다. 여기는 13번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번 포트에 스위치를 켜라 꺼라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1000ms 즉 1초를 기다리고 스위치를 끄고 1초를 기다려 라고 무한 반복하게 되는 구조죠.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킨 상태에서 2초 끈 상태에서 500ms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기가 바뀌었죠? 켜진 상태에서 한참 켜진 상태에서 2000ms 꺼진 상태에서 500ms 자,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과 달리 얘는 컴퓨터니까 일단 이렇게 셋업해 놓으면은 무한정 돌아가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우 간단하지만 이 개념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두이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두이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소스 프로타이핑 플랫폼,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게 중요한데요. 오픈소스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는 짝퉁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가 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이 기술자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태리의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복잡한 기능들을 다 숨기고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굉장히 많은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 할수록 어려워지지만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술을 전공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식으로 취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보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라운드하고 5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5V가 나온 것이고 요거는 그라운드이고요. 그 다음에 3.3V도 있죠. 그 다음에 A0부터 A5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그러니까 AD 컨버터가 총 6개 입력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디지털 그러니까 0부터 13까지 총 14개의 그 디지털 인, 아웃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14개의 램프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보드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뒤집어져 있는데 ATmega 328P PU라고 하는 것이 원칩 컴퓨터입니다. 싱글칩 컴퓨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싱글칩 컴퓨터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싱글칩 컴퓨터는 사실은 이런 보드가 없이 프로그램에 이미 로딩이 돼 있고 전원만 연결하면 작동이 됩니다. 나중에 실제 해볼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 보드는 여기에 전원 공급 장치, 지금 요 꼭지는 프리 볼테이지, 즉 5V부터 12V까지 자유롭게 입력하게 되면 요 볼테지 레귤레이터가 이걸 5V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는 USB, 즉 PC와의 연결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부, PC 연결부 요 부분이 없더라도 실제로 이 원칙 컴퓨터는 작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아두이노 스케쳐를 직접 설치해 보시도록 하시죠. 다운로드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윈도우즈, 맥, 리눅스를 지원하는 걸 알 수 있고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약 4분 정도 걸리겠네요. 드디어 다운로드가 다 끝났네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버전은 언스톨 하게 되어 있네요. 신규로 할 경우에는 이 과정 스킵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인솔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 마침 이 드라이버는 USB 몇 가지 칩 지원한 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정확히 모르지만 뭐 설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클로즈. 자,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최초에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빈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셋업하고 루프가 나오죠. 셋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최초에 한 번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쓰고, 요거는 이제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일에 있는 그 예제입니다. 예제 보게 되면은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념이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게 아두이노 스케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베이직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블링크라고 있는데, 블링크가 우리가 아까 해봤던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를 10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포트를 10으로 바꾸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설정이 안 돼.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고 그 다음에 포트는 콤6 설정을 해주게 되면 작동이 됩니다. 업로드 완료가 됐네요. (10번) 포트에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10번 포트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10번 포트는 여기 되겠습니다. 10번 포트 연결했더니 다시 불이 온 오프가 게시가 됐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포트로 연결하게 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을 10번에만 작업하게 해놨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다른 이그샘플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아날로그 리드 시리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날로그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센서 핀은 A0 그래서 센서 핀 A0를 읽어드립니다. 뭐 아날로그 리드 뭐 추정을 해봐야죠.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를 읽어드리나 보다. 그래서 읽어드려서 센서 밸류를 LED 핀에다가 13번에다가 프린트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날로그로 어떤 값이 들어오나.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볼까요? 아두이노에서 프린트는 그냥 값을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포트를 쓸 때는 셋업에서 속도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9600 bps로 속도를 지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딩이 끝났습니다. 여기 살짝 딜레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뭐 한 딜레이 한 1초 정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되면 자, 이제는 값이 조금 정돈이 됐죠. 300 현재 들어오는 값은 사실은 그 가짜 값입니다. 제대로 된 값이 아니죠. 그러면 그 A0에다가 어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포트가 A0고요. 여기다가 먼저 그라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순간 값이 0이 되죠. 네, 그라운드는 0V인데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V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요? 5V 연결하니까 1023이 나옵니다. 1023이 나오죠. 그러면 3.3V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요? 3.3V 연결했더니 약 684가 나옵니다. 686, 54, 한 685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요거를 비례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5V를 1024개로 나눴거든요. 그러면은 3.3V는 얼마냐? 그러면은 3.3V를 나타내는 숫자는 5분의 3.32 되겠습니다. 곱하기 1024. 자, 계산을 해보죠. 음. 3.3 나누기 5 곱하기 1024는 675.84. 대략 AD 컨버트 3.3V가 AD 컨버트 된 거는 676 정도가 되죠. 근데 실제 우리가 나온 값은 뭐였나요?
683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이 정도 오차는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그 아두이노의 AD 컨버터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